네, 오늘 장 마감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특징주 그리고 오늘 급등주들을 보니까 정말 2차 전지 대박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SM은 또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8%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감을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 눈여겨봐야 될 또 조심해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죠. 하나증권 이청원 FA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어제랑은 또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코스닥이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종목들 하나씩 OX로 정리해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한국항공우주를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면서 이 종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교체해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여기에 HSD 엔진 경영권 인수 이야기도 들려와서요.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두 분은 이 종목 좋게 보십니까? 조심해야 될까요? 의견 주시죠. 지금 매수할 때에 대해서는 5로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 주가 상승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일 순매수도 그렇고 뭔가 있어 보여요. 네, 저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쳤었죠. 그리고 이제 HSD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작년 한 해 동안에 지금 한화의 행보를 보면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파워 시스템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는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하나의 방산사업 부문을 분할을 하면서 지분을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행보들을 보면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의 사업 영역이 워낙 이제 조금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방산 쪽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주회사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조금 할인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흩어져 있던 방위 산업의 가치를 조금 한 대로 모았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재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지금의 주가보다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더욱 열려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전투기가 T-50 고등훈련기, 그리고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KF-21인데요. 여기 안에 이제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근데 이 엔진 쪽에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은 미국 쪽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만 따내가지고 조립이랑 생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산화율이 4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항공기 엔진은 거의 미사일 규제와 동일시로 받기 때문에 그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엔진 기술을 내재화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는 나오겠다. 이런 의미에서 HSD 엔진에 대한 어떤 인수 추진이 자주 국방을 또 실현하고 앞으로 국산 방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행보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하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매수할 때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삼성물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때문에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5년 내 매각 결정을 했어요. 최근에 현대차도 그렇고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좀 많이 대기업 단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OX 나뉘어졌네요. 네, 저는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저런 경우가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이 전반적으로 상속세라든지 지배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저는 자사주를 어느 정도 소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대략 3조 정도 수준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분할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번 이슈로 5년이라고 하는 걸 나눠봐야겠죠. 오늘 주가가 오늘 크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고 하는 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10%, 20%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대략 3% 정도 그런 면에서 시장 대비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말 그대로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X를 드렸습니다. 네, 삼성물산 상승세 X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기록된 게 아쉽긴 한데 삼성물산이 10에서 20% 자사주 소각으로 급등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상승한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 말고도 좀 본다면
매력이 있는 회사예요? 주주 친화 정책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배당 정책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네. 그 삼성그룹 안에 지배구조 안에서 삼성물산이 상당히 상위에 있잖아요. 지금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가치만 하더라도 44조 원이 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삼성 SDS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보유주식 가치들을 합치면 44조 원입니다. 근데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1조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도 남는 상황인 것이고 삼성물산 기존의 뭐 상사 쪽이라든지 건설 쪽에서 수익 잘 내고 있죠. 근데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 이 안에서도 2차 전지, 태양광 쪽으로 신사업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조금 주목을 해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은 두 분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그 외 직접 고른 추천 종목,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 뒤늦게 샀다가 이것도 저희 시청자분들의 원성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고심해 오셨죠? 네. 고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게요. 키워드로는 CRMA 수혜 기대, 그리고 생일은 11월 17일이다. 네. 본인의 생일 아닙니다. 이 종목의 네. 상장일이 적절합니다. 상장일이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TFE와 성일하이텍을 갖고 왔는데 이청훈 FA님 네. 고심하신 흔적이 보여요. 근데 우리 기동현 대표님 이거 고심한 거 맞습니까? 성일하이텍? 고심했는데 오전 중에 3%대였거든요. 네. 근데 우후장 들어서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네. 또 대안도 조금 생각해 왔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변명의 의지, 논란의 의지가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성일하이텍 사실 저도 오늘 좀 너무너무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오늘 장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무엇일지 또 네. 대안주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유럽판 IRA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그래서 핵심 원자재법이 CRMA라는 법입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내어놓은 유럽판 IR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이라든지 히토류 등의 원자재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어떤 보조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안에서도 폐배터리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CRMA 법안에 배터리 재활용 조치가 의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 급성장, 유럽에서 크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는 폐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차 대수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그 사이클이 10년 정도 주기라고 했을 때 25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감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의 전처리, 후처리가 모두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도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보자면 코발트, 니켈, 리튬, 구리, 망간 이 5가지 원료인데 이 5가지 원료를 모두 회수해낼 수 있는 토탈 리사이클링 기업으로는 국내에서는 성일하이텍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일하이텍도 폐배터리 원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미 2014년부터 해외 법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인도, 폴란드 등에 있고요. 현재 미국과 독일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 미국판 IRA가 3월 중부터 내용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유럽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소식들이 이미 주가에는 조금 오늘 빠르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실적도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을 보면 21년도 전체 매출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수급 쪽으로도 보시면 외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연기금이 1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14거래일간 성일하이텍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업사이드 추가적으로 저는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종가부터 한 12만 5천 원 아래까지 혹시나 조금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최고점이었던 16만 9천 원
부근까지로 잡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외에도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현재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세비캠 정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 매출, 최고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성일하이텍보다 덜 움직였기 때문에 순환매의 관점에서 키 맞추기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비캠까지 대안으로 들어봤어요. 역시 뜨거운 폐배터리였고요. 이번에는 생일 11월 17일인 회사 소개해 주시죠. TFE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공모 가격이 1,500원인데요. 최근에 11월부터 상장을 했던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공모 가격을 3개월 안에 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TFE가 11월 17일에 상장한 이후로 딱 이번 주가 되겠죠. 공모 가격을 상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개인적으로 매우 큰 관심이었는데 오늘 딱 상회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이후로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상장했던 많은 기업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77개 모두가 다 공모가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시장이 강세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모 가격을 3개월 안에 상회한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공통적인 수익률이 추후 대략 11%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TFE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데이터를 토대로 공모 가격을 3개월 안에 상회하였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10에서 15%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반도체 후공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점 토대로 TFE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FE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장 마감 앞두고 현 시장 상황 볼게요. 코스피가 1.4% 오르면서 2,461선 지나고 코스닥도 2.38% 오른 783.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 기동현 대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센즈랩이 상장하고 이제 이틀 차가 되었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고 있는 멀웨이즈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모회사로 보면 K사인인데 오늘 둘 다 조금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센즈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조금 집중을 하시면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장비, 센서가 보여주는 해킹 데이터는 단순 데이터인데요. 위협 인텔리전스는 육하 원칙 아래에서 해킹의 주체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유사한 침해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해킹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조금 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기관이라든지 금융에서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조정 시에 좀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즈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청원 FA 눈에는 어떤 게 보입니까? 저는 비덴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크게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미 증시가 그 전에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흐름이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증시라고 하는 것은 미 증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오름에 따라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고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 비덴트 또 위지트와 같은 기업들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매우 장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등도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비덴트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종목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20%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급락, 반대로 급등하는 대표적인 특징주들을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어제 매도한 물량보다 더 많이 쓸어 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계약 15,000계약이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형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고 코스닥에선 2.46%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CRMA라는 그 강한 호재 때문에 신재생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